유급휴일로 쉴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추가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일터에 서야 합니다. 노동절에서조차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동권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과 노동절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겠다라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제안드리는 7대 노동안전 의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피켓에 적힌 문구들을 보시면 모두 나라로 끝맺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국민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하루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 진영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런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의제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가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7대 노동안전의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필수 공공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에 관한 의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전국환경노동조합 박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 박진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환경기초시설의 고용 형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환경 보전과 사회 전체의 환경 안전성, 공공보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의 자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소각, 재활용, 매립, 음식물 처리, 공공하수 처리 등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업무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이 시설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비 현상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민간위탁, 용역, 파견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그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필수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필수라는 말에 걸맞은 제도적 보장과 정당한 대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정을 위해 매일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이 멈추는 순간 도시는 멈추고 국민의 삶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은 비정규직 구조 속에 철저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숙련도는 낮아지고
안전관리는 허술해지며 책임감과 사명감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공공의 일은 공공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문제는 단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필수 업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 기반 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가 원칙이라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환경기초시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의 노동이 더 이상 희생과 외면위에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 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체 7대 노동안전의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과 파면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의 극한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 노동권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의 기능을 무력화하며 비아냥거렸던 실업급여라는 말과 산재 카르텔이라는 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층 사회보장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산재 인정률은 점점 낮아지며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건폭이라며 무시했고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등도 일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저버렸습니다. 과로사가 아직도 많은데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려 했고 아리사일 참사에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노동지옥을 우리는 3년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충분히 받으며 일과 삶이 함께 있고 이주 노동자도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7가지 노동안전 의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하다가 죽는 경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와 사고사를 예방하기 위한 의제입니다.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하고 작업 중지권의 실질 보장과 위험 업무 2인 1조 인력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관기관에 따라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노동재해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의제입니다. 산재 선보장제를 도입하고 산재보험의 범위도 전면 확대해야 하며 상병급여를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파악과 안전보건 감독을 담당할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과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금체불 없는 나라입니다.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임금체불 규모를 줄이고 상습, 악성 체불 임금을 막기 위한 의제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여 상습, 악성 체불 임금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확대되는 임금체불 규모를 낮추기 위해 임금체불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단시간에 임금체불 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규직 직접 고용이 원칙인 나라입니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제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 예외 조항을 축소하여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 고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 안전 필수 공공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주 4일 노동과 삶,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을 OECD 수준에 맞춰 단축시키되 그로 인한 실직소득 방지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제입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고 즉 주 4일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장노동 한도 또한 주 12시간에서 주 6시간으로 단축하여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 방지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산업전환에 맞춰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산업전환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이전에 만들었던 전 국민 고용보험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제로 바꾸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종속적 자영업자 등을 노동권 보호 범위로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의 핵심 노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기 위한 의제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허가제를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 쉼터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 계절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7대 노동안전 의제는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을 제시드린 것입니다. 7대 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논의를 발판 삼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더불어 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7대 노동안전 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안드리는 7대 노동안전 의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대선정책 발표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여성위원회의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대선 정책 제안과 또 청년대학생위원회의 대선 정책 제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사진 한번